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전 고객 유심 교체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재고 부족 사태에 고객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번 사안의 원인도 또 정확한 피해 규모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심 교체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오랜 시간 대기만 하다가 교체는 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일단 교수님, 이 유심은 나중에라도 꼭 바꿔야 하는 걸까요? 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재 유출된 정보가 유심 정보가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고 가정하면 네. 여러 가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수단도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심해도 된다. 만약에 이걸 가입했는데도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100% 보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서비스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유심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이제 그 고객 고유 식별 정보라는 IMSI라는 정보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고객을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인증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단말 고유 정보라 그래서 단말기 고유 식별 정보 IMEI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가입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해커의 손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네. 유심 복제가 가능합니다. 유심 복제가 가능하게 되면 이제 복제폰을 통해서 그 가입자의 이 통신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IMEI 단말기 정보, 단말기 고유 정보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이 정보를 이렇게 매칭을 해보거든요. 단말기에서 들어오는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 SK텔레콤의 HSS라 그래서 네. 고객 정보, 예. 고객 장부에 있는 정보하고 두 개를 매칭해서 IMEI 정보가 다르면은 그거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제폰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심에는 사실 제일 걱정하고 있는 뭐 주민번호라든지 금융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상의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그건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해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제 유심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복제폰을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 금융 사기를 위해서는 이제 네. 금융 범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 뱅킹하거나 아니면은 전자금융 모바일 금융 앱을 사용할 때 네. 뭐 이 계좌 정보랄지 계좌 비밀 정보랄지 뭐 OTP 정보랄지 뭐 그다음에 금융 인증서 뭐 이런 네. 것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해커가 거기까지 이렇게 장악을 했다면은 금융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SK텔레콤은 뭐 이 주민번호나 뭐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는 구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데 내부 회의에서 유심 교체 말고도 소프트웨어 초기화 방식도 거론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예,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SK텔레콤의 고객 관리 정보하고요. 그다음에 유심에 있는 정보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현재 혹시 나갔을지 모르는 그런 정보를 무용화하기 위해서는 이 가입자의 유심에 있는 새로운 정보, 가입자에 있는 유심에 있는 정보를 새로 바꾸고 네. 그리고 이제 SKT에 있는 정보를 서로 바꾸는 그래서 매칭하는 그리고 예. 똑같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지금 유심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을 수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심을 초기화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SKT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안전하게 유심에 넣어 놓으면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작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 과정상의 보안 허점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요. 네. 다른 통신사로 아예 갈아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그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면 유심히 바뀌어집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2차 피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가입자가 최대 2,500만 명에 이르는 이 대형 통신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좀 허무하게 유출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평소 보안 체계가 생각보다 허술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이번 공격에 이용됐던 악성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보통 공개한 그 악성 코드를 보면 백도어입니다. 백도어는 통상적으로 이 해커가 한번 시스템에 침투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기 위한 덧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모든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하나의 덧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SK텔레콤의 대응 능력하고 그다음에 해커의 공격 능력이 있는데 해커의 공격 능력이 더 탁월해서 SK 정보 시스템을 침투한 걸로 이렇게 해킹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KT가 이 조사를 통해서 이 그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직적 보호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해커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뭐 어떤 경우는 국가 단위의 지원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금전적 목적을 노리는 그룹도 있을 건데 네.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 SKT가 가정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이번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혹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내 계좌에 있는 모바일 그 앱에 있는 계좌에 있는 정보가 딴 데로 이렇게 이체되지 않느냐. 네. 그런 우려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현재 나가 있는 정보는 복제 폰을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해커가 실제로 계좌를 이렇게 이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인증서랄지 아니면 OTP랄지 아니면은 계좌 정보랄지 계좌 비밀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작업은 스미싱이라는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미싱 공격에 이렇게 국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고 문자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왔을 때 그걸 클릭하면은 뭐 이렇게 이 악성 코드 로 이렇게를 갖다가 이렇게 이 핸드폰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악성 코드에 인해서 장악되는 핸드폰이 장악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자기 행위가 다 해커에 의해서 이렇게 이 공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싱 공격을 막는 그런 이 대응 체계도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 SK텔레콤의 이용자들은 어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복제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원래 이렇게 이 연결을 하고 있던 폰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복제폰이 이렇게 복제 유심에 의해서 복제폰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통신망은 어떻게 하냐면 이 단말에만 통신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이 자기가 사용하는 이 폰이 완전히 먹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의 이상 징후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먹통이 경우. 될 수 있는 예. 경우. 그랬을 때는 이 반드시 이 SK텔레콤이랄지 여기 신고해서 네. 내 폰이 먹통이 됐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제 혹시 자기가 모바일 금융 앱을 사용한다 할지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도 연락하고 이래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해킹 방법이라든지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포렌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시스템이 이 로깅하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가 이렇게 이용됐고 그다음에 언제 이용됐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로깅 네.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두세 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민간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민간 합동조사단의 이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현재 기술적으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휴대폰이 먹통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